아이가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들도 좋아진 것 같아요. 둘째, 셋째도 좋아지고 저도 좋아지고 남편도 좋아지고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만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로 인해 다 힘들어졌던 거죠. 제가 이제 중심이다 보니까 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자리를 잡고 되기까지는 남편이 도움이 있었고 많이 있었고,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롯이 나만 아이들하고 힘든 것 같아. 무슨 내가 죄를 졌나?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그런 지옥이지. 생각이 예. 들 것 같아요. 예. 뭐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장애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맞고, 네네네. 그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내 탓이 약간의 죄책감, 죄책감을 갖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셨었잖아요.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아이가 크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겠고,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려기보다는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와 좀 이제 또 막 이런 게 생기고, 그리고 아이가 믿고 그런 순간들도 있었거든요. 그런 네네. 것들을 다 거치고, 그리고 이제 아이랑 같이 다니면서 받는 시선들, 그리고 그냥 뭐 아이랑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와가지고 왜 이런 애를 데리고 밖을 돌아다녀? 뭐 약간 이렇게 사람들의 상처? 뭐 그런 게 당연히 있을 것 이렇게 같아요.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아. 거치고 거쳐서 지금 아이가 좀 많이 좋아졌고, 그렇다고 해서 뭐 평범한 친구들처럼 그러지는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감력 떨어지고 술을 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은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큰 아이를 그렇게 보면서 이제 그 아이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둘째, 셋째를 키우는 게 선생님 에너지를 어쩔 수 없이 첫째 아이한테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그렇기는 하네요.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이 친구로 인해서 둘째, 셋째한테 뭔가 이렇게 다른 집에서와 다른 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도 또 뭔가 상처나 이런 걸 가지고 자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아이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진짜 책도 되게 많이 봤고요.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도 많이 봤고 TV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고, 그래서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.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 어느 순간 간결해지더라고요. 옳고 그른 것만 정확하게 알려주고, 방금 말씀드렸던 태도지를 좀 넓게 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만 하고, 그거를 이제 큰 아이한테 뿐만 아니라 둘째한테도 셋째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했더니 아이들이 좀 생각보다 편안해지고, 그리고 아이들이 편안해지니까 또 제가 편안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문제는 저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욕심을 부리고 뭔가 이거를 더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꼬였던 것 같고, 그리고 기대치만큼을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변의 시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하고 애들이 행복하면 되는데, 이게 약간 내가 이런 거에 있어서 나 이렇게 대접받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. 근데 이게 얘 때문인 것 같아 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은 거죠. 되게 못되게.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순간 아이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미안해지더라고요. 아이가 그동안 제가 했었던 모습들이,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거를 딱 이렇게 오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 집에서 이 아이와 같이 잘 지내는 것을 하면 아이가 나가서도 여기서처럼 잘 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쳐오면서 아이가 편안해지고, 아이가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들도 좋아진 것 같아요. 둘째, 셋째도 좋아지고 저도 좋아지고 남편도 좋아지고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만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로 인해 다 힘들어졌던 거죠. 제가 이제 중심이다 보니까 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자리를 잡고 되기까지는 남편이 도움이 있었고 많이 있었고,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롯이 나만 아이들하고 힘든 것 같아. 무슨 내가 죄를 졌나?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그런 지옥이지.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뭐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아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시행착오도 되게 많았나 봐요.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선생님도 내 아이가 보통 아이들하고 좀 다르니까 바꾸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. 바꾸려고 했다기보다 처음에는 몰랐죠. 외모상으로는 티가 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예쁘게 생겼어요. 남자아이지만 선생님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. 아이 셋 중에 남자인데 딸들보다 예뻐요. 예쁘고 빨랐었거든요. 언어라든지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랐어서 전혀 몰랐어요.
아이가 그렇다라는 거를 전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제 유치원 처음에 네. 어릴 때는 아예 몰랐구나. 그러니까 좀, 왜 이렇게 얘는 예민하지? 왜 이렇게 잠을 안 자지? 힘들지? 하고 이 친구가 누워서 잠을 잔 적이 거의 없고, 거의 한 5살 때까지는 네. 거의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는 잠을 못 잔 거에 대한 예민함이 제가 더 있었던 것 같고, 그 시기가 지나면서 유치원 가서는 선생님들이 좀 다르다. 뭔가 좀 다르고, 그래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. 집에서도 알긴 알았어요. 알긴 알았는데, 또 이제 둘째가 25주 만에 초미숙아로 태어났어요. 그렇구나. 네, 그러다 보니까 네. 그때는 얘가 또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때라 아이가 이런 거를 약간은 느끼고 있었지만 또 얘를 집중할 수가 없고 얘를 또 살려야 되니까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. 그렇구나. 네,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가 이제 버겁고 벅차고 이러다 보니 그냥 좀 외면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내 스스로를 약간 좀 지키기가 약간 그때는 좀 제 스스로의 보호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야 이거를 부여잡고 얘도 돌보고 얘도 돌보는데 얘가 그렇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이게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.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 엄마 뭐야 왜 이렇게 그래 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죠, 그 순간에는.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래야만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내가 그래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근데 나는 너무 아이 얘긴데 자꾸 저는 부동산에서 어떤 부분을 대비하는 게 죄송스럽긴 한데,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을 삶에서 요새도 마찬가지고 저 스스로를 되게 많이 속여요. 항상 저는 저를 자신을 되게 속이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 아까 단적으로 공실이 이제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약간 마음이 불편한 얘기거든요. 근데 그 크기를 자꾸 줄이려고 단순히 이분이 이제 나가면서 월세는 들어오진 않겠지만 보증금은 빼주지 않아서 카운트가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실제로는 들어오진 않잖아. 그럼 마음이 불편하거든요. 그것도 제 나름대로는 합리화를 시키고 제 자신을 속인다는 생각도 있어요. 내가 월세를 받고 있는 거 내가 급한 상황이 아니야 를 세뇌를 자꾸 시키는 노력이랑 어쩌면 또 비슷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. 제 생각에. 근데 그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. 아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웠지만 이걸 해가는 과정이 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죠. 저 그때 전화 와서 그 집 누수 좀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외벽 방수해야 되냐 그 얘기 했었잖아요. 근데 혹시 세입자가 수리를 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얘기 안 해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내 눈에는 엄청나게 커 보이나 저기 조금 새 나오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완벽히 수리해야 되나 라고 했지만 그거에 매달릴수록 내 에너지와 시간과 스트레스의 그 지수가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저런 것까지 너무 신경을 다 쓰다 보면은 내 본업 더 중요한 일들이 더 흔들려 버리니까